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은 걸까요? 여기 그 해답을 온몸으로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주먹으로 세상을 바꾼 거인 정주영. 그는 누구보다 사람에게 많이 속아봤고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의 지혜를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 네 가지만은 반드시 속여라. 그러면 평생 당신의 편이 된다. 속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인생의 무기가 되는 지혜를 나눕니다. 당신의 길에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 첫 번째 비밀을 확인하세요.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당신의 건강을 속여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속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일부러 아픈 척이라도 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주영이 말한 속임의 본질은 과시하지 않는 지혜,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의 옆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몰려들고 약한 자의 옆에는 오히려 동지가 모여든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음의 힘을, 넘치는 체력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 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하려 들고 그 에너지를 소모시키려 달려들죠. 저 친구는 힘이 좋으니 이 힘든 일을 맡기면 되겠군. 저 사람은 밤을 새워도 끄떡없으니 더 많은 짐을 지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당신의 강함은 어느새 당신을 소진시키는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주영의 젊은 시절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강인한 체력을 가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쌀가마니를 나르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거나 이 정도 일은 나에게 껌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땀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말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의 묵묵한 성실함을 보며 깊은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친구에게 일을 맡기면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그의 겸손은 그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그의 미래를 여는 신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강함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는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멋진 근육을 과시하는 사진들, 힘든 운동을 해냈다는 오운환 인증이 넘쳐납니다. 물론 자기 관리에 대한 자부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과시의 끝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사람들의 순간적인 좋아요와 부러움이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동지를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강함은 드러내지 않아도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법입니다. 조용히 나를 단련하고 겸손하게 몸을 낮출 때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단단한 내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감추고 있습니까? 건강과 젊음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돈입니다. 여기서 정주영의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둘째, 당신의 돈을 속여라. 이 말 역시 첫 번째 원칙과 맥을 같이 합니다. 돈이 많다고 떠드는 순간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것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죠.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온갖 기회와 인맥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죠.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당신 곁에 머물던 사람들은 그 허영과 과시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돈 자랑은 진짜 인연을 밀어내고 가짜 관계를 끌어당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셈입니다. 정주영은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치밀하게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북청장터의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어린 시절. 그는 매일같이 돈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잘 안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통째로 외우고 쌀의 시세와 이익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돈을 속이는 지혜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허술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치밀한 사람. 그는 섣불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더 큰 기회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빈손인 척했고 심지어 외국과의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도 지갑이 텅 빈 척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의 철학이었고 상대방의 본심을 떠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플렉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시계, 화려한 외제차를 SNS에 전시하며 자신의 부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비싼 물건들이 정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가? 그 과실을 통해 얻은 관계가 당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믿는가? 돈을 속이라는 말은 결국 돈보다 더 큰 가치를 품으라는 뜻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검소함 속에 단단함을 감추고 화려함 대신 진정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돈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줄 평생의 동지가 당신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있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과시가 아닌 숨김 속에서 진짜 나를 지키고 진짜 사람을 얻는 지혜를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주영이라는 거인이 남긴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건강을 감추고 돈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관계의 핵심 그 자체를 꿰뚫어 볼 차례입니다. 그의 세 번째 가르침은 어쩌면 가장 도발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셋째, 사람을 속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강한 거부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속이라니. 이건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하지만 잠시만 그 깊은 뜻을 들여다보십시오. 정주영이 말한 이 속임은 남을 기만하고 상처를 주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섣부른 믿음으로부터 결국 상처받게 될 나 자신을 지켜내라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다 안다고 믿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 짓습니까? 선한 눈빛, 유창한 말솜씨, 화려한 배경을 보며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분명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성급히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정주영의 젊은 시절은 바로 그런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자던 동업자는 돈을 빼돌려 달아났고 평생 함께할 것처럼 굴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의 철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결코 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주 성실해 보이는 한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계획은 그럴듯했고 미래는 장밋빛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 그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말을 다 믿어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사람을 속이는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이되 속으로는 끝까지 시험하는 것. 그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이들을 속이려다 제 꾀에 넘어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정주영이 성급하게 마음을 열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냉소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로운 간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신중한 관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SNS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 수백 개의 좋아요가 그 사람의 진심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사진과 재치 있는 글귀 뒤에 어떤 모습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과 겉모습에 속지 않고 오직 시간이 보여주는 행동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그 꾸준함을 지켜볼 줄 아는 눈. 그것이야말로 쉽게 마음을 주고 쉽게 상처받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의 마지막 네 번째 원칙에 다다릅니다. 이것은 앞선 세 가지를 모두 완성시키는 자기 자신과의 가장 치열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당신의 마음을 속여라. 우리는 흔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주영은 사업가로서 수많은 협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철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아무리 불편해도 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저건 미친 짓이다. 수많은 반대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만약 그때 그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비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투자자들은 모두 떠났을 겁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속였기에 그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 미소를 지으며 위선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킬 줄 아는 인내입니다.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숨길 줄 아는 여유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공포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단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 오직 내면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정주영의 이 네 번째 지혜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 말한 속여라라는 그 강렬한 단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네 개의 거대한 뿌리를 지켜내라는 가장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붙들었던 인생의 네 가지 뿌리. 그것은 바로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사람, 마지막으로 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한 네 가지 속임수는 결국 이 네 가지 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갑옷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속여야 했던 이유는 건강이야말로 모든 도전의 씨앗이자 모든 성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계획과 불굴의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젊음의 힘을 과시하며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어 아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뿌리가 썩어버리면 인생이라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바로 가족입니다. 정주영은 치열하게 성공만을 쫓으며 살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가장 마지막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일어설 이유를 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성이다. 이 성이 무너지면 그 어떤 부와 권력도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뿌리를 지키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이라는 그 역설적인 가르침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 사람을 얻기 위해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지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건강을 가지고 훌륭한 이유, 가족과 있어도 함께 밭을 가는 사람 동료, 그 밭을 망치려 든다면 모든 노력은 배신으로 끝나버립니다. 섣부른 믿음으로 마음을 다 내주지 않고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사람의 진심을 가려낼 때 비로소 나의 도전은 배신이 아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이 뿌리가 약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뿌리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속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주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쫓기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고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이라는 뿌리는 인생이라는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다른 모든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뿌리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는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이 없으면 시간은 사라지고 가족이 없으면 사람은 흩어집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결국 돈을 잃게 되고 돈을 잘못 쓰면 결국 가족과 사람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정주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감추고 다스리고 지켜낼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소결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고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맺어지고 또 너무나 쉽게 끊어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외롭고 더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마음껏 믿기 힘들어지고 돈에는 더 집착하게 되며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은 소홀히 하고 가족조차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정주영의 네 가지 소결하는 철학이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훨씬 더 무거운 울림으로 말입니다. 첫째, 건강을 속이라는 그의 말은 오늘날의 보여주기식 삶을 버리라는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운동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남들보다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며 타인의 인정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건강일까요? 정주영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진짜 건강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나 자신을 관리하며 내면에 단단한 기초를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완주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라고 말입니다. 둘째, 돈을 속이라는 그의 지혜는 소비와 과시의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집, 차,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시대, 바로 플렉스의 시대죠. 하지만 정주영은 묻습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우리가 비싼 물건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검소하게 살며 돈의 흐름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정주영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사람을 속이라는 그의 충고는 오늘날 SNS 시대의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팔로워와 좋아요 숫자를 보며 그 사람이 가진 인기의 크기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허상일 뿐이죠. 정주영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허상 뒤에 있는 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말과 꾸며진 겉모습에 속지 말고 오직 시간이 보여주는 묵묵한 행동을 지켜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바로 수많은 가짜 관계 속에서 단 한 명의 진짜 내 사람을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속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불안과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등불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상처를 드러냅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주영의 말처럼 삶의 무게를 버텨내는 진짜 힘은 마음을 감출 줄 아는 인내와 절제에서 나옵니다. 결국 정주영이 말한 속임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건강을 속이면 몸을 자랑하는 교만 대신 겸손이 자리 잡습니다. 겸손한 자는 오래 갑니다. 돈을 속이면 허영과 과시 대신 절제가 자리를 잡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면 성급한 판단 대신 기다림이 자리 잡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진짜를 얻습니다. 마음을 속이면 드러나는 약점 대신 인내가 자리 잡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결국 이깁니다. 이 네 가지 속임은 결국 겸손, 절제, 기다림, 인내라는 네 가지 위대한 덕목으로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주영이라는 한 거인이 남긴 그 역설적인 유언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속여라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삶이란 본래 불완전하고 세상은 늘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자랑하면 세상은 그 힘을 빼앗아 가려하고 돈을 드러내면 그 재산을 노리는 이들이 몰려들며 사람을 다 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세상은 반드시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리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면 그 약한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가 말한 속임은 결코 비겁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배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겉으로 속여야만 비로소 속을 지킬 수 있다는 이토록 아픈 진실. 정주영은 그것을 자신의 살을 깎는 고통으로 배웠고 우리에게는 그 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가지를 속이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몸을 낮추어 건강을 지켰고 가족에 대한 걱정은 감추어 끝내 그들을 붙들었으며 사람을 섣불리 믿지 않아 진짜 내 편을 가려냈고 두려운 마음을 속여 꺾이지 않는 의지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똑같이 할 자신이 있다. 이 마지막 웃음 속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부와 성공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 그 무게와 자유의 균형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내는 힘, 그것이 정주영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인생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이다. 모두가 너를 보려고 할 때 감추고 모두가 너를 포기하라고 할 때 버텨라.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은 온전히 네 편이 되어준다. 이제 이 영상의 끝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당신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삶은 결국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지켜내시겠습니까? 건강, 돈, 사람, 그리고 마음. 이 네 가지를 지혜롭게 감추는 법.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마침내 인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습니까? 정주영이 남긴 네 가지 지혜 중에서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의 무기가 되어줄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